신바트의 모험의 주요 배경이 된 나라가 오만이다. 국민들의 인품이라고 해야 될까요? 되게 온건하고 온화해요. 그다음 두 번째는 네. 여기에서 아직까지 뭔가 이거는 우리 사업이야 이렇게 확고하게 방점을 찍은 사업이 사실은 없어요. 금융, 물류, 다른 산업들을 이미 근처에 더 석유 많이 파는 국가들이 가져가다 보니까 본인들이 아직까지는 우리가 뭘 해야 될지라는 의구심만 많은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 적극성이나 자신감에 찬 행보가 찾아보기가 좀 어렵고 이런 오만인들의 기질 때문인지 네. 조금 굉장히 안정감 있는 걸 선호하는 것 같아요. 네. 게스트가 묻고 진행자가 답하는 역시나 박종호 시간입니다. 오늘도 저 아나운서 오승훈이 질문하고 박종호 교수가 답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오만입니다. 네. 오만. 수교 50주년이나 됐어요. 네, 오래됐죠. 와, 진짜 오래됐네요. 예. 아마 오만에 대해서는 저는 늘 이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 축구 아는 게 너무 없어서 그래요. 그런데 신바트의 모험의 예. 주요 배경이 된 나라가 오만이다. 예, 맞습니다. 예. 그럼 역사적으로도 뭔가 오만은 좀 색다른 역사가 있을 것 같은데 어때요? 예, 색다른 역사가 좀 있는데요. 오만은 일단 뭐 전반적으로 역사적 맥락을 좀 설명을 드리면 네. 오만은 그 유목민과 정착민 간의 투쟁의 역사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유목민과 정착민. 오만은 전체 영토의 82%가 사막지대고요. 예. 한 15%가 한 산악지대입니다. 그런데 이 산악지대와 해안가 근처에 정착을 해서 살고 있는 부족들이 있고요. 사막을 중심으로 해서 아라비아 반도 여기저기를 유목하는 그런 유목민들이 있는데 네. 이 오만 지역에서는 항상 이 두 부족 간에 민족 간에 반목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반목이 있다 하더라도 외세 침략이라든가 다른 이민족이 들어와서 이 오만 지역에 뭔가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면 또 그때는 이 두 부족 간에 민족 간에 뭉쳐요. 그래가지고 일단 외세는 몰아내요. 그리고 다시 또 싸우고 아주 이런 독특한 문화가 있는데 싸우다가 정든다고. 그렇죠. 네. 그러다가 결국은 뭐 어쩔 수 없이 뭐 영국이 워낙 강성했었을 시절에 영국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점이 이 오만은 종파가 또 특이해요. 종파요. 예, 우리 이슬람 그러면 시아파, 수니파 이 두 가지를 대표적인 종파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실제는 굉장히 세부 종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만은 이바디파라는 종파가 여기 이슬람 종파의 아주 종주국이에요. 그래서 이 이바디파 주민들이 산다라고 해서 원래 오만 이름도 원래 국가 이름이 이맘이었어요. 이맘. 예, 그게 원래 국가 명일 만큼 종파가 다른 지역하고는 좀 다른 독특하다. 이맘이 이바디파에서 온 예, 의미였던 그거에서 거예요. 차용한 네.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오만은 초기부터 독특한 어떤 뭐랄까요, 자신들의 아이덴티티를 유지하면서 네. 형성은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외세에 그렇게 저항을 잘 했던 거군요. 뭉쳐서. 그렇죠. 그리고 외국이 보기에는 굉장히 특색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신바트의 모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배경도 된 것 같아요. 예. 예. 그런데 우리 신바트의 모험 보면 술탄 이런 호칭 나오지 않습니까? 술탄 나오죠. 네. 네. 그런데 그 술탄이란 칭호는 사실 영국이 이 오만의 지배자에게 널 앞으로 술탄하면 어때 하고 부여한 거예요. 예, 본인들이 뭐 나는 술탄이다, 나는 여기에 최종 지배자인 뭐다 이렇게 호칭을 그걸로 정한 게 아니라 영국이 이 지역을 통치하기 위해서 하나의 거점 왕실을 임명하는 거를 선호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다른 부족을 다 아우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어떻게 보면 부족장을 술탄이라고 네가 해라. 그리고 네가 이제 이쪽 지역을 총괄해서 지배하는 거다라고 지정을 해줍니다. 그럼 술탄이라는 말은 원래 없었던 말이에요? 그쪽 나라에서? 요 오만에서는 쓰는 말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참 아이러니죠. 다른 나라에서 쓰던 말을 가져와서 영국 예. 사람이 붙여준 거군요. 붙여준 거죠. 그런데 참 영국이 이 오만의 역사도 돌이켜보면 참 영국은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많은 나라의 지속적인 전쟁, 분쟁 이런 걸 야기하는 원흉이 되는 짓을 많이 하는데 예. 오만에서도 그랬어요. 오만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1960년대 오만이 점점 이상하게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 사회주의화, 공산주의화로 흘러가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분위기 이상한데 느꼈던 영국에서 어떻게 했냐면 당시 오만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던 아들이 영국에서 공부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것도 영국이 다들 그 나라의
사회 지도층들을 영국계를 만들기 위해서 영국으로 보내가지고 군사학교에서 공부를 시켜준다든가 이런 걸 많이 했어요. 인도도 식민 지배 당시에도 영국에 가서 유학한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예. 오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 오만도. 그런데 여기서 황당한 게 아들에게 영국에서 공부했던 영국계 느낌이 물씬하는 아들에게 너희 아버지가 좀 이상한 것 같다. 네가 쿠데타를 해라. 부축입니다. 예. 그래서 아들이 쿠데타를 해요. 예. 그래서 아버지를 몰아내고 아들이 오만을 통치하기 이런 시작했고 불효막심을. 그 아들이 근 뭐 50년 가까이 어. 통치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어. 지금 통치자는 그때 그 쿠데타 일으켜서 오만을 장악한 그 아들의 사촌입니다. 그 사촌이 원래 우리로 따지면 문화체육부 장관을 하고 있었는데 적장자가 없었을 때는 사촌으로 넘어가는 게 오만의 법이거든요. 예. 그래서 사촌으로 넘어가서 사촌이 지금 통치하고 있어요. 여기는 전제 국가죠. 그렇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많은 그 중동 국가에 비해서는 상당히 입헌군주제 플러스 정상적인 국가로 많이 바뀌어져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오만은 생각보다 산유국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요즘 소개드렸던 여러 나라들 있잖아요. 쿠웨이트, 바레인, 그 전에 했던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국가들, 이란 포함해서요. 네. 이런 국가들에 비해서 국민소득이 낮은 편이에요. 그 이유가 예. 여기 오만의 지형이 안반지대가 많아요. 그러니까 중동 국가들이 석유를 캐기 쉬웠던 이유가 아주 모래 지형들이 많다 보니 땅을 쉽게 파고 들어갈 수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 석유를 쉽게 캘 수가 있는데 좀 전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오만은 산악지대가 많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안반이 많고 그러니 더 쉘이라든가 스탠다드 오일이라든가 이런 예전에 정유사들이 보기에는 굳이 오만의 이 두꺼운 암벽층들 뚫고 들어가서 석유 캘 거 없잖아요. 예. 그래서 다른 동네에서 먼저 캐기 시작했고 오만에서 석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내는데도 등한시한 부분도 있고 안반 지역이 많다 보니까 실제 석유가 확인된 것도 좀 늦어졌어요. 예. 그래서 본격적으로 오만에서 석유를 캔 거는 거의 오일 쇼크 즈음한 1970년 들어서 석유를 캐기 시작했고요. 이미 석유 채굴 기술이 좀 많이 발달된 이후에. 그렇죠. 그 전에 오만과 그래서 그 이후에 오만은 많이 또 분위기가 달라요. 하여튼 그래서 석유 캐는 게 좀 늦어지다 보니 상대적으로 다른 절대 왕정 국가들은 그 석유에서 캔 돈으로 선심 베풀고 예. 복지 제공해서 내 말을 따라라 하면서 그냥 바꿀 필요 없네. 그냥 이대로 가자. 이렇게 한 거잖아요. 예. 근데 오만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좀 입헌적인 느낌이 많죠. 네. 오만 이게 지도를 찾아보시면 사우디아라비아 반도의 아래쪽 네. 남동쪽쯤에 위치하고 있는데 왼쪽에는 그 유명한 그 아덴만 해협이 있는 네. 예멘이 있고 오른쪽에 오만이 있는데 오만만 우리가 지도 보면 사막 지역은 황토색 이렇게 보이는데 네. 약간 산악 지역은 거무스름하게 그렇죠. 회색, 검은색 이런 맞습니다. 색깔이 나오잖아요. 오만만 그쪽이 있네요. 네. 아 재밌습니다. 지도도 찾아보시면 재밌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여타 중동 국가들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편인가요? 맞습니다. 오만은? 1인당 국민소득에서도 확인이 되셨을 거고요. 그리고 안반지대로 늦게 석유를 개발하기 시작했던 것도 어떻게 보면 여러 석유의 밸류체인 상황에서 오만산 석유를 우리가 주로 조달받자 이렇게 국가들이 오만에서 저희가 중장기 계약으로 석유 수급받겠습니다. 이렇게 계약을 하는 그 순위에서 좀 뒤로 밀렸겠죠. 예. 그래서 사실 오만산 석유가 이렇게 국제적으로 크게 각광받거나 많이 팔리지도 않았고요. 또 한 가지 더 문제가 되는 게 이렇게 늦게 개발을 시작하다 보니까 중동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석유로 뭔가 돈 버는 걸 가지고 다른 먹거리 찾는데 많은 시설 투자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늦어진 거예요. 예. 그러니 금융 기능도 바레인, 쿠웨이트, 뭐 UAE 이런 데서 가져가 버렸고 네. 물류 부분이 그나마 오만이 좀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 상당 부분 억지로 되찾아온 부분이 있고 물류는 이게 만 근처에 있어가지고 맞아요. 예. 위치적으로 너무 예, 좋아서. 호르무즈 해협을 굳이 거치지 않더라도 많은 물류를 여기서도 해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입지적인 아주 강점이 있어서 물류는 좀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것도 이렇게 지정학적인 또 입지적인 강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류량이 요거밖에 안 된다고 싶을 정도니까 네. 사실 제대로 가져온 게 아니죠. 이 모든 원인이 네. 어찌 보면 안반을 가지고 있는 그 독특한 산악지대가 껴져 있는 오만의 지형 때문에 생긴 어떤
어떤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타 중동 국가들은 어쨌든 석유를 시추할 수 있는 여지가 좀 많고 쉬웠기 때문에 네. 그 돈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쪽에 투자도 가능하고 다른 예. 쪽에 눈을 돌릴 여지가 있었는데 오만은 그 돈이 초반부터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눈을 돌릴 여지가 없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네요. 네. 그래서 앞서 우리나라랑 그 수교 50주년 됐다고 네. 말씀 주셨잖아요. 우리나라가 예전에 수교를 많이 맺었던 국가들 중에는 어떤 국가들이 있는지 아세요? 우리가 수출해서 돈 벌기 위한 국가, 네. 그리고 수입하기에 필요한 국가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 당시 위정자들이 왜 그런 마음을 가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건 추측입니다. 증거는 없어요. 동병상련이라고 하죠. 비슷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국가들과 굉장히 수교를 많이 맺었어요. 제 소견인데요. 네. 그때 그런 국가들과 수교를 많이 맺었던 이유가 똑같은 상황인데 저 나라는 어떻게 이걸 극복하는지 알아보자. 그래서 뭔가 해외 사례를 많이 수집하려고 그래서 수교를 맺은 것 같아요. 비교 대조군이 필요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오만을 찾아보다 보니까 네. 우리나라만큼 경제 성장이 급격하게 일어난 국가 중 하나로 대표적인 나라로 꼽히더라고요. 맞아요. 오만이 앞서 우리가 석유 발견되기 전에 되게 어려웠다고 했잖아요. 예. 1960년대 초반에는요. 우리 한국과 오만의 1인당 국민소득이 비슷했어요. 1963년도쯤에 두 국가 모두 한 150불 수준이었어요. 많이 못 살았네요. 정말 최악인 예. 국가죠. 그 당시 우리나라도 전 세계 국민소득 집계되는 한 120개 국가들 중에서 최하위권에 해당되는 그렇죠. 국가였거든요. 예. 근데 그 당시 오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러니 굳이 이렇게 못 사는 국가인 오만과 우리가 뭘 적극적으로 할 것도 없고 한데 네. 그런데 이렇게 수교를 발빠르게 이런 국가들도 있었네 하면서 체결했다는 건 저들은 어떻게 먹고 살려고 모색하는지 알아보려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특히 오만의 1960년도의 여러 문헌들을 우리나라 국가 문헌에서 이 조사한 내용으로 오만 상황이 정리되어 있는 게 있었거든요. 예. 그걸 봤더니 야, 오만은 우리보다 더 심하더라고요. 봤더니만요. 오만 국가 전체에서 우체국은 2개 있고요. 네. 예. 그다음에 학교에 학생이 다니는 학생 숫자가 9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학교도 잘 안 되는 문맹률이 높은 국가고요. 그 당시에. 네, 그 당시에 1960년대입니다. 네. 전체 오만에서의 의사 숫자 13명. 오만 그 당시 인구가 한 100만 명 왔다 갔다 정도 되는 시점이거든요. 네. 그리고 국제공항과 국제항만은 아예 있지도 않는다. 이게 그 1960년대 오만의 상황이었어요. 우리나라보다 더 심각한 수준이었을 것 같기도 하네요. 그렇죠. 예. 그런데 오만도 1970년대 들어서 석유를 기반으로 본격적인 경제 성장하기 시작했고 이걸 기반으로 당시 오만의 통치자들이 오만의 SOC 사업들 도로 놓고 항만 놓고 공항 건설하고 학교 짓고 오만도 그거가 우리랑 비슷한데 학교에 엄청난 투자를 했어요. 예. 그래서 초중 고등학교가 지금 초등학교 숫자는 제가 이게 통계가 잘못됐나 싶을 정도로 다시 찾아봤는데 10만 개 가까이가 돼요. 국민 숫자가 200만 명에서 300만 명 왔다 갔다 하는 게 통상적인 국민 숫자인데 예. 이렇게 초등학교가 많다라는 건 공부를 정말 뭐랄까요? 아주 샅샅이 시키겠다. 이럴 정도의 결기가 보여지는 거죠. 교육열이 높다는 거는 미래에 대한 투자가 있다는 거잖아요. 네. 예. 국민들은 좀 미래에 대한 뭐 희망적인 생각들을 좀 하는 편일 것 같아요. 다른 나라들은 앞서 쿠웨이트를 돌아봤고 네. 그 나라들은 너무 많은 석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좀 덜 하는 것 같다는 말씀을 해 주시곤 했는데 네. 예. 이 나라는 좀 다를까 싶은 생각도 드네요. 사실 너무 인구 숫자가 적다 보니까 뭔가 이렇다 할 별도의 제조라든가 산업을 발굴해서 육성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해요. 예. 물론 오만은 나름대로 그 국민들의 인품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것도 국민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되게 온건하고 온화해요. 이게 참 몇 가지 이유로 설명이 되는데 일단 오만 제가 가서 만나뵀던 분들에게 들었던 얘기는 이거예요. 우리는 종파가 이바티파지 않느냐. 그러니 시아파 또는 순위파 어디에도 우리는 끼기가 좀 어렵다. 네. 그러니 기질상 저희는요
계속 중립을 지향하겠습니다. 저희는 어디에도 끼고 싶지 않고요. 제발 원만히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약간 이런 행보를 보이다 보니까 예. 이 오만인들은 뭐 소리를 크게 내거나 어디 국제사회에서 목소리를 높인다든가 이러기보다는 온건한 기질들이 자꾸 배양될 수 있었던 요지가 있었다라는 거고요. 국가 이름은 오만인데 오만하지 않군요. 그러니까요. 저도 그런 농담 삼아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진짜로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다음 두 번째는 네. 여기에서 아직까지 뭔가 이거는 우리 사업이야 이렇게 확고하게 방점을 찍은 사업이 사실은 없어요. 그렇군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융, 물류, 그다음에 다른 산업들을 이미 근처에 더 석유 많이 파는 국가들이 가져가다 보니까 본인들이 아직까지는 우리가 뭘로 해야 될지라는 의구심만 많은 상황이에요. 먼저 시작한 나라들이 워낙에 발달을 시켜놨기 때문에 네. 뒤따라가기 좀 힘든 지점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적극성이나 자신감에 찬 행보가 찾아보기가 좀 어렵고 그리고 원래도 중립국을 지향했고 이런 오만인들의 기질 때문인지 네. 조금 굉장히 안정감 있는 걸 선호하는 것 같아요. 네. 전반적으로 저 일부에서는 보고 싶은데 인구 구조 문제도 있다면서요? 예, 그것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경제를 성장시키다 보니까 어찌 보면 우리나라의 2차 베이비 부머 세대들에 해당되는 네. 이 사람들의 숫자가 그 당시 급격히 는 거예요. 그러니 오만은 아주 특이하게 약간 인구 구조가 다른 중동 국가에 비해서 네. 요 2차 베이비 부머 세대에 해당되는 황원층이라고 해야 될까요? 중장년층. 이런 층들이 많이 좀 포진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랑 좀 약간 비슷한. 그것도 비슷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약속해줬던 여러 복지제도라든가 사회적 후생을 어떻게든 좀 책임져 줘야 되는데 예. 여기에 대한 지금 고민이 되게 많은 상황이고요. 어.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뭔가 의미 있는 일자리를 계속 제공해 줘야 되는 상황인데 이분들도 기질이 어떻게 보면 민간 기업에 가서 본인이 하나하나 뭐 새로운 산업을 만들고 싶은 생각들을 별로 안 가지고 계세요. 그냥 오만 정부 기관에서 일했을 땐 네. 워낙 뭐 복리후생 제도도 좋고 그리고 안정감도 있고 하다 보니까 네. 본인들이 그쪽 지역의 일자리를 주로 선호하지 민간을 잘 안 가세요. 그러다 보니까 오만 내부에서도 가능하면 우리 그냥 공공 일자리 더 늘려주시면 안 돼요? 이런 목소리가 많아요. 그래서 오만에서는 이 인구 구조상 이분들이 또 다시 또 이 3차 베이비 부머 세대라고 해야 될까요? 그 계층들 MZ 세대를 대거 많이 낳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오만은 아주 독특하게 가장 최근까지도 인구 성장률이 4%에 육박했던 유일한 나라예요. 전 세계에서 최근까지 인구 성장률이 4%에 육박한 나라는 시리아하고 오만 정도밖에 없어요. 그렇군요. 요즘엔 다 줄어드는 추세잖아요. 그렇죠. 세계적으로. 물론 오만도 학계 출산율이 예전에는 8명 수준이었는데 많이 낮아져서 2명대 뭐 이렇게 낮아지긴 했습니다만 네. 아직도 성장하는 국가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밑에 청년들에겐 또 무슨 일자리 줄 건데 이 부분인데 그래서 70년대생들은 이미 공공 부분에서 일자리 다 가지고 있고 예. 그 사람들이 있는데 신규 일자리 찾는 오만 청년들에겐 그 일자리를 더 줄 수는 없고 그래서 오만은 지금 오만에서 비즈니스 하겠다는 많은 외국 기업들에게 의무적으로 오만인들을 채용해주는 이 제도를 입안해서 오만 국민 좀 제발 채용해라 이걸 강제하고 있거든요. 네. 그게 지금 오만에선 가장 큰 이슈예요. 그럼 기업들은 들어오기는 하고 있나요? 들어가려고 노력들은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다른 중동의 여러 국가들보다는 오만에 들어가려는 기업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 이유가 오만에는 다른 중동 국가들 제가 무슨 뭐 없다고 했었죠? 기업들이 세금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오만은 법인세가 있어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석유로 완전히 의존할 수가 없는 구조인 거죠. 바로 옆에 있는 나라는 뭐 세금이 없는데. 그러니까요. 여기로 들어갈 굳이 뭐 이유가 오만에 없겠네. 들어갈 필요가 없죠. 그런데 오만에는 하나가 더 있는 게 자국민 의무 고용이라고 해서 오마니제이션이라고 불러요. 네. 오만에서는. 네. 이 오마니제이션을 1988년부터 도입해서 계속 이걸 강화하고 있는데 업종마다 자국민을 고용해야 되는 비율, 쿼터
쿼터가 다른데요. 대표적으로 운송, 보관, 통신업은 5만 사람을 60% 가까이 고용해야 되고요. 여행, 관광업은 44.1% 고용해야 되고 금융, 보험, 부동산업은 45% 5만 사람을 고용해야 되는 이 할당이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외국 기업 입장에선 5만 국민들이 그렇게 뭐라 할까요? 그 근로 의욕이 높지도 않고 그리고 이렇게 고용할 수 있는 사람 숫자도 찾기도 어렵고 그런데 세금까지 있고 웬만하면 여기 가서 하려고 하는 마음이 좀 적은 편이죠. 그러면 그 자국민 고용 할당제도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요거는 효과를 못 보고 있는 거네요. 많이는 못 보고 있어요. 꼭 오만에 들어가야 될 기업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하지만 대부분은 뭐 이렇게 기업을 들어가기 선호하지 않게 만드는 요인이죠. 그럼 인구 구조 문제는 요즘에 계속 오만 국가의 정부에서는 고민을 하고 있는 문제겠죠. 네, 특히 오만 청년들이 우리 일자리 어떻게 할 건데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불평불만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예. 여기에 대해서 지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동 국가들은 사실 갈 일이 많이 없으니까 네, 요즘에 저는 이 중동 국가 소개해 주시면서 네. 되게 재밌어요. 새롭게 이렇게 지도도 그래요? 펼쳐보고 그쪽 예. 지도를 열어본 적이 별로 없는데 네. 그래서 구글에 그 지도 표시하는 게 있거든요. 예. 네, 중동 지역에 가고 싶은 곳이 하나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만도 하나 추천해드릴 때 있습니다. 네. 저는 출장 기간 뒤에 바로 제 개인 일정을 붙여서 그때 어떻게 했느냐. 이 근처에 쿠웨이트 말고 가볼 만한 안 가볼 것 같은 평생 출장으로 안 가볼 것 같은 나라 어딜까 해서 오만을 가게 된 거예요. 예. 근데 제가 오만도 오늘 한 편만 하고 두 편을 못 하는 이유가 그렇게 가봤던 게 이제 첫 번째 원인이고요. 미리 싹을 자르시는. 출장으로 가면 뭐 자료 분석하고 현지 상황 조사하고 많이 하잖아요. 예. 근데 오만은 놀러 간 것도 있는데 놀러 갔어도 제가 우리 손에 잡히는 경제에서 2회, 3회, 5회 한 것도 많아요. 그런데 오만은 그러지 못했던 게 어느 관광지를 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어디입니까? 이게 이름이 재밌어요. 네. 노는 기분이 확 납니다. 샬랄라. 샤방샤방하네요. 네. 이름 자체가. 샬랄라라는 동네가 있는데요. 예. 야, 여기가 무슨 중동이라고 이런 이미지가 많이 보이실 거예요. 우리 중동 가면 그냥 사막 체험하고 뭐 이런 것만 떠오르시잖아요. 네. 근데 여긴 그렇지가 않습니다. 바다도 뭐 거의 지중해급 이상이고요. 폭포도 아주 멋지게 떨어지고. 폭포가 사진이 나오네요. 멋있게. 그렇죠. 예. 제가 그 근처에서 묵었었습니다. 그랬더니만 원래 이제 이렇게 외국에 놀러를 가게 될 때는 그 나라 역사나 관광이나 산업 나와 있는 책들을 두세 권 사요. 심심하면 그거 슬슬 읽어보면서 이 나라는 이런 관전 포인트로 보면 되는구나 이렇게 학습을 하는데 오만도 원래 제 계획은 몇 군데를 돌아다닐 생각이었어요. 무스카트라는 그 수도 거기에서 내린 다음에 샬랄라 간 다음에 어디도 가고 항만 어디 쪽도 보고 하려고 했는데 네. 샬랄라가 너무 좋아서 그냥 모든 일정을 거기서만 놀다가 오는 바람에 네. 더 깊이감 있는 공부는 못했습니다. 네. 하여튼 가보세요. 좋습니다. 샬랄라는 제가 하트 표시로 지도 표시를 네, 해놓았습니다. 한국인에게도 별로 알려지지 않아서요. 그런 것 같아요. 네, 동양인도 처음 별로 찾아봤어요, 지금. 없어요. 중국 사람들 좀 있어요. 그렇군요. 네. 오만이 조금 있다가 여쭤볼게요. 관광 산업이 얼마나 발달을 했는지 이런 네, 것들 네, 궁금해지네요. 먼저 첫 번째 질문을 이걸 하고 싶어서 네. 다른 나라들은 중동 국가들이 복지 혜택이 너무 넘쳐가지고 일자리를 막 구하려는 열정이 좀 부족하다든지 뭐 더 요구를 한다든지 이런 말씀을 네. 많이 해주셨는데 오만은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많이 겪기도 했다고 하셨으니 네. 복지 혜택이 여타 중동 국가들처럼 많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많지 않군요. 지금은 개인 소득세는 전부 부과하지 않는 걸로 바뀌었다고 제가 들었는데 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좀 고소득자들에게는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더라고요. 야, 이게 세금을 국민들에게 부과한다? 이 중동 국가에서도 사실 드문 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 정도인가요? 네. 네. 왜냐하면 다들 세금 없으니 제발 경제활동 좀 해라, 돈 좀 벌어라 하는 게 일반적인데 예. 그만큼 오만은 나름대로 자금 수혈에 대해서 안정감이 있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복지 혜택을 묻지마 형태로 많이 줄 수도 없고요. 실질적으로 오만의 국가 신용 등급도 그렇게 투자에 적합한 등급이 아닌 걸로 분류될 정도로 제가 찾아보니까 BA1이라고 나오죠. 그만큼 생각보다 이게 투자 적격 등급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 얘기는 뭐다? 그만큼 석유 난다라고 해서 오만에서 뭔가 충분한 자금 여력이 있는 그런 국가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실제 그래서 오만에서도 어업을 특히 육성을 많이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예. 지금 본인들이 금융도 안 되고 다른 것도 안 되니 일자리도 복지 하나의 수단이니까 좋은 견실한 일자리도 제공해주고 그 과정에서 사내복지 형태로 뭔가 많이 주려고 어업을 육성해 보려고 했는데 예. 특히 워낙 입지적으로 바닷가에 요충지에 있다 보니까 어종만 한 150종의 어종이 서식하고 있어서 예. 굉장히 어획량도 좋았고 다양한 어종도 있었는데 이것도 오만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뭐랄까요? 아직 이해도가 높지 않았던 것 같아요. 초반에 어업 육성한다고 이걸 무차별하게 어획을 하다 보니까 흔히 말해서 씨가 말랐다는 소리죠. 예. 그래서 어떤 어종은 이제 옛날만큼 많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관리하면서 어획량을 조절하는 것들이 좀 미흡해서 네. 이것마저 잘 안 됐고 하여튼 그러다 보니 국가의 수입원이 이렇게 바듯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석유 수출국이라고 나오긴 나오던데 석유 수출로 많은 이득을 보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GDP에서 한 25%, 국가 전체 수입에서는 한 40%를 차지하는데 네. 다른 중동 국가들은 뭐 요거보다 높은 국가들도 많고요. 네. 또 석유 수출 양도 오만보다 인구가 많은 국가들이 태반이다 보니 워낙 많이 해서 GDP에 또는 전체 수입의 50% 가까이 한다는 건 오만처럼 인구도 작은데 4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건 굉장히 석유 수출도 그렇게 많은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산출량이 그만큼 많지가 예, 않다는 거겠죠.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만은 경제 성장 전략 같은 것들을 세우고 있는지 네. 쿠웨이트 같은 경우, 바레인 같은 경우는 뭐 5개년 계획도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런 성장 전략을 세우고 전략이 특별하게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참 이 중동 국가들이 제가 참 안타까워요. 모든 중동 국가들의 비전 2020 그리고 비전 2040 우리가 그동안 많은 국가의 비전 다 설명해드렸잖아요. 예. 그때마다 주력 산업으로 나왔던 거 기억들 나시죠? 몇 개 네. 꼽아주실래요? 금융, 의료, 의료, 그다음에 관광, 네. 전부 오만의 주력 산업입니다. 아하. 본인들이 비전 2020 했을 때 예.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라는 거에 가장 대표적인 품목이 금융, 그다음에 관광, 그다음에 의료 들어가 있고요. 물류 있는 거가 오만의 조금 특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나름대로 어느 정도 작동을 하고 있는 건 그나마 다행이고 방금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는 모든 중동 국가들이 총대 메고 하고 있는데 늦게 시작한 오만이 사실 성과를 크게 낸다고 볼 수는 없겠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선 성과를 사실 기대하지 못하고 있고요. 단 오만의 특이한 비전 작업 중에 하나가 네. 식품이 있어요. 식품. 예, 왜냐하면 산악지대에 있다라고 분명 말씀드렸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는 식생때가 좀 다른 그런 기후 환경때가 있을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네. 그래서 오만은 아주 특이하게 밀, 보리, 수수를 재배합니다. 중동 국가에서요. 예. 그래서 그런 걸 재배할 수 있는 여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부 수출도 하는 게 대추 야자랑 채소와 과일도 재배가 가능해서 일부는 수출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야 우리가 이런 걸 1차 산업으로 농업이 육성이 가능하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산업이 또 가능하네. 이 두 개를 그냥 있는 그대로 갖다 팔았다가는 높은 부가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식품으로 가공해서 팔아보자. 그래서 식품 가공업을 오만이 비전 작업에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게 오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하게 남다른 산업군이고 눈에 띄는. 그렇죠. 예. 나머지는 사실 남다른 산업군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저도 얘기 듣다 보니까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의료, 관광, 금융 계속 듣던 얘기가 아니라. 네. 근데 식품 가공업의 그 식품의 양이 네. 많이 나올 거냐 이 부분도 사실은 궁금한데 산악 지형이 있다고는 하지만 사막이 대부분이니까. 네. 네. 그래서 오만의 식품 경쟁력은요. 네. 중동과 유사한 기후 환경을 그래도 갖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기 재배가 잘 되는 인도라든가 이런 데는 대규모로 경작해서 대규모로 수출할 수 있는 낮은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걸 하고는 이길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로 따지면 이런 컨셉이에요. 우리밀 이런 것처럼 우리 중동의 아라비아 반도에서 재배한 대추야자입니다. 그 중에서 이게 상품이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컨셉으로 어떻게든 중동 지역 내에서 이렇게 좀 유통을 해보려고 하고 판매를 해보려고 하는 건데요. 아라비아 반도 내 예, 수급처가 되려는. 예. 근데 그것도 사실 그렇게 뜻대로 잘 되는 상황은 아직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관광 같은 경우에는 네, 아까 사진도 제가 살짝 말씀드렸는데 네, 폭포 같은 게 있고 산악 지형이 있다 보니까 네. 그게 중동 국가에서는 사실은 흔히 볼 수 드물죠. 있는 장면은 아니잖아요. 예, 그런 곳들을 개발해서 관광업을 육성을 시키면 잘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는데 어때요? 그런 쪽에 좀 관심을 갖고 육성을 하려는 분위기인가요? 예, 맞습니다. 아까 샬랄라도 마찬가지고요. 새로 그 당시에 굉장히 관광 도시로 육성하려고 하는 데가 바르카라는 곳이 있어요. 바르카라는 곳도 비슷한 형태인데 여기는 어떤 컨셉이었냐면 예. 체험 테마파크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사막이 바로 뒤에 있고 네. 이쪽은 오아시스 비슷한 느낌이 나는 산악지대 같은 것도 있고 네. 해안가도 있다 보니까 네. 해양 레포츠, 사막 레포츠, 그다음에 산악 같은 뭐 클라이밍 같은 거요. 이런 레포츠 전부를 다 체험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보겠다 했는데 그 바르카도 그래서 아주 독특한 관광 상품을 이제 육성 중이었고 네. 샬랄라도 잘 육성이 되고 있었고요. 예. 그래서 내부에서 뭔가 이렇게 외국인들에게 뭔가 보여줄 만한 이런 걸 많이 이제 구축을 해놨어요. 그런데 정작 아쉬운 건 여기도 바레인과 유사한 상황이 되길 희망했거든요. 많은 중동 사람들이 우리 오만으로 와서 바레인에 갔던 것처럼 네. 와서 여기에서 좀 관광을 해주길 바랬어요. 외국인도 오길 바랬고. 근데 정작 어떤 상황이 돼버렸냐면 예. 오만 국민들이 좀 온건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또 본인들이 이렇게 관광 뭐 볼거리 이런 거에 관심도 그렇게 크지도 않고 그리고 소득 수준이 다른 중동의 국가들처럼 야 우리 해외 여행 가서 좋은 거 보고 오자 유럽 갔다 오자 이런 수준도 아니잖아요. 예. 국민 소득이. 네. 그러다 보니까 소소한 관광만 즐겨요. 오만 국민들이. 어떤 관광이냐. 바로 옆에 있는 두바이에 가서 쇼핑을 해요. 근데 이게 아주 뭐 명품 쇼핑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소소한 물건들 사는 거 있죠. 두바이에 가면 나름대로 그 동네에서는 저가 물건들이 있어요. 우리가 보기엔 두바이도 물건이 비쌉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서는 제조가 없다 보니까 그래도 여기가 싸다 하는 물건들이 있는데 예. 어떻게 보면 오만 국민들의 레저, 관광 이런 거는 전부 쇼핑인데 그걸 오만 내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인접 국가인 두바이 가서 물건 사오는 게 오만 국민들의 관광이고요. 그러니 오만 국민마저도 오만에서 안 놓으면 다른 중동의 그 국가들은 바레인 가면 술이라도 먹을 수 있는데 오만은 뭐야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쇼핑하려면 두바이를 가지 이렇게 돼버리니까 오만은 근처 중동의 관광도 부족하고 아직 전 세계적으로 오만을 관광지로 알려지는데도 좀 소문이 안 났으니 그런 것도 약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백과사전 좀 찾아보니까 오만이 치안도 좋고 바레인처럼 규율도 강하지는 않다라고 나오기는 하던데 네. 술은 못 먹는군요 여기도. 술을 먹을 수 있는 데는 있어요. 네. 그런데 바레인은 술 먹는 문화가 아주 잘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바레인 가면요. 뭐 오늘 오만 코너이긴 하지만 그때 제가 말씀 못 드린 것 중에 하나가 대추 야자로 만든 술이 있어요. 이게 전 세계에서 아주 귀합니다. 우리가 뭐 보드카, 럼, 위스키 다른 나라의 곡물주들 많이 먹어보고 과일주도 많이 먹어보잖아요. 네. 근데 대추 야자는 중동의 대표적인 어떻게 보면 특산물인데 그 지역에서만 날 수 있는. 그렇죠. 그런데 대추 야자로 술을 담그는 건 중동 쪽에서는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생각을 바레인은 해냈네요. 그래서 우리 대추 야자로 술을 담그면 이렇게 됩니다. 그것도 팔 정도가 된 게 바레인인데 오만에서는 뭔가 특급 호텔에서 먹을 수 있다고 해서 거기서만 먹는 거는 좀 그렇죠. 주변 중동 국가들에 비해서 이렇다 할 만한 경쟁력이 있는 산업은 없는 거군요. 맞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실 때 금융, 관광, 의료 중에서 의료는 그나마 좀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의료 미용 쪽에서 피부 미용 의료기 네. 진출 우리나라의 기업체가 중동 쪽에 진출하면서 오만도 같이 들어가겠다 이런 기사들이 요즘에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오만이 나름대로 관광, 의료 이런 것들을 결부시켜서 그런 걸 많이 도입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시작하는 게 하나 있고 또 한 네. 가지가 오만을 우리 기업들도 그렇고 유럽 기업들이 의료 산업에서 주목하는 이유가 네. 여기는 의료보험 혜택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외국은 그냥 의료보험이고 없고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다 무상 이런 개념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의료에 대해서 지불할 때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테니 조금 더 돈을 내세요. 이런 개념이 없어요. 다른 중동 국가들은 네. 그냥 의료 혜택 받는 거고 아주 중증 질환에 걸리거나 중병에 걸리면 아예 해외를 가버리죠. 그런데 이 오만 같은 경우는 의료보험 제도가 있고요. 네. 그래서 그 의료보험 제도를 바탕으로 내가 뭔가 더 좋은 의료 혜택을 받기 위해서 돈을 더 내야겠다. 이런 어떻게 보면 소비 심리가 형성돼 있다는 게 하나의 장점이고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다른 중동 국가는 제가 중동 국가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예. 거기 가서 뭐 그 컨시어즈를 하거나 택시 운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병에 걸렸어요. 그러면 저는 중동 국가에서 그 무상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다른 나라 사람이니까 안 되겠죠.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중동에서 큰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모국으로 돌아가서 예. 그래서 치료받고 다시 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큰 위험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만은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도 의료보험 혜택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료보험 혜택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무상 그러면 외국인에게 못 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보험료를 내. 그럼 너도 받을 수 있어. 하는 거다 보니까 그렇다면 오만의 의료 시장은 다른 중동 국가보다 커지는 거죠. 왜냐하면 오만도 자국 국민 못지않게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많은 상황인데 네. 그 사람들이 여기서 의료 혜택 받으려면 돈 내고 받을 테니 야 여기서는 의료 산업 해볼 만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의료가 그나마 발달했다. 근데 말씀 중에 좀 궁금한 게 생겨서요. 다른 나라 근로자들이 오만에 가서 근로를 하는 경우는 어떤 산업들의 근로를 하는 걸까요? 똑같습니다. 의료, 관광, 그다음에 운송업, 뭐 그리고 건설업 이런 데 주로 많이 일을 하고요. 그다음에 숙박업에서도 뭐 청소라든가 이런 것들 많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하고 있죠. 그렇군요. 예. 제가 기사를 보니까 2021년 5월에 세계에서 가장 큰 그린 수소 생산단지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오만에서 내놨던데 요거는 뭐 추진이 되고 있는 건가요? 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오만도 석유에 의존하는 비중을 탈피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방점을 찍은 게 신재생 에너지로 자체적으로 쓰는 에너지 수급도 이제 석유가 아니라 수소라는 반영구적인 자원으로 우리가 조달해 보자라고 해서 그런 걸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것도 진짜 그러면 오만은 신재생 에너지 수소 사회, 수소 도시 구현에 진정성 있느냐? 아니에요. 그래도 이 중동 국가들은 땅 파서 뭐 안 나오면 되게 마음이 노심초사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게 최근에 일어났냐면 오만에서 뒤늦게 어떻게 보면 아라비아 반도 중동 인근 국가들 중에서 가장 늦게 천연가스가 나오는 걸 확인했어요. 예. 그러다 보니 야 우리 드디어 천연가스 나오기 시작했다. 이제 나왔다. 네. 그래서 그 천연가스를 또 주목하고 있었던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오만의 천연가스 수출국 1등이 대한민국이에요. 우리는 이제 천연가스 비중을 점점 높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친환경 하려다 보니까 석유보다는 천연가스나 이런 것들이 더 탄소 배출이 적으니까요. 그런데 신규로 천연가스 어디서 또 조달받을 수 있지 했는데 오만에서 뒤늦게 나왔고 그래서 우리가 바로 달려가서 그 천연가스 저희가 사겠습니다 해서 천연가스 수출 1등은 대한민국이 됐고 그다음에 석유 수출 1등은 중국이에요. 그런데 이 두 국가들이 또 잘 사주니까 그린 수소니 뭐니 이런 거보다도 또 지금 또 어디 더 있는 거 아닌가 찾아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천연가스를 많이 사는 이유도 우리는 재가공을 해서 다시 수출을 하니까 뭐 그렇죠. 그런 목적도 많겠죠. 근데 미래 먹거리 산업은 그러면 무엇이 있을까요? 오만에는. 오만이요. 네. 지금 뭐 관광도 포기한 건 아니에요. 그 해안가에 있는 그 위치 때문에 오만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신규 추진하고 있는 관광이 그
크루즈 항구를 유치하려고 해요. 예. 왜냐하면 딱 그 중동 지역 어딘가 입항해서 크루즈가 멈췄다가 가기가 제일 좋은 나라가 오만이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세계적인 크루즈 관광지를 오만에다가 이제 유치하고 그걸 좀 많이 육성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게 하나 있고요. 예. 그다음 두 번째는 이거는 뭐 산업 육성이라기보다는 오만에서 되게 고민 많이 하는 건데 식수 문제입니다. 식수. 예, 중동 국가들 다른 국가들도 식수 문제 다 있지만 오만이 특히 식수 문제가 심각한 이유가 있는 게요. 예. 오만은 또 이것도 아까 안반지대라는 게 문제인데 중동의 많은 국가는 대부분 모래사막이다 보니까 사람이 못 살아요. 예. 건물도 못 올리고요. 그래서 특정 도시를 형성할 수 있는 지역에 굉장히 밀집돼서 사는 게 일반적인데 오만은 안반지대가 그래도 적지 않다 보니 내륙 각지에 여기저기 흩어 살아요. 그러니 그 사람들에게 모두 국가에서 식수를 공급해 줘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식수 공급을 내륙까지 어떻게 공급할 것이냐 이 문제가 굉장히 관심사가 많아요. 그리고 식수도 자꾸 모자라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붐으로 인구가 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만은 담수화 산업을 비롯해서 식수 조달 문제에 대한 이걸 산업화해서 육성해 보고자 하는 노력을 아직까지 본격화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밌네요. 마지막으로 오만과 우리나라가 할 만한 일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 소개해 주시고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나라가 오만의 천연가스 대거 수입해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렇다면 우리가 오만의 물건 많이 사주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과정에서 오만하고 이제 얼굴 튼 거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오만에서도 다양한 사업을 유치해서 해봐야죠. 예. 그런데 이 우리 기업들이 지금은 약간 소극적이에요. 법인세도 내야 되고 오만 국민의 채용 비중도 높고 그렇지만 분명 오만도 다음 먹거리를 고민하고 네. 한국과는 이미 많은 교류를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관심 너무 많고 심지어 한국인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이 샬라라 이런 관광지를 가도 한국 음식들 살 수가 있어요. 네. 오만 국민들이 또 관심 있어서 사다 먹기도 하거든요. 그 정도다 보니까 우리가 다른 중동 국가 못지않게 오만에도 프로젝트 유치에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다른 나라들도 다른 중동 국가들을 이렇게 볼 때는 오만보다 다른 중동 국가들이 허들이 낮으니까 그쪽과 더 뭔가 협업을 하고 협약을 맺을 그럴 가능성이 큰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오히려 그 빈틈을 노려서 우리가 오만과 네. 함께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는 예.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오만으로 떠나봤는데 저는 너무 재밌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을지 궁금하고요. 다음에는 또 어디로 떠나볼지 기대하면서 저는 오늘 순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